안녕하십니까. 박헌진 통합과학연구소의 김동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6월 모의고사 관련하여 저희가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그림은 이중나선 구조인 DNA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당과 인산과 염기로 우리는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당과 인산과 염기였습니다. 당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디옥시 리보스였습니다. 그쵸? 염기에는 종류가 누가 있었습니까? A, T, G, C가 있었죠.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이었습니다. A와 T 사이에는 상보적인 결합, G와 C 사이에 상보적인 결합이 있었습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네모나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탄당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얘는 당이기 때문에 인산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다? 디옥시리보스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겠죠. 따라서 기억선지는 틀린 말. 니은선지 간은 뉴클레오타이드이다. 그쵸? 당과 인산과 염기가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1로 결합된 구조보고 우리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니은선지 맞는 말. 나에서 아데닌의 수와 타이민의 수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 서로 상보적으로 결합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됩니다. 다음은 태양계와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태양계 성운과 원시 태양이 형성이 될 때 가스와 먼지가 모여서 태양계 성운이 형성되었고 성운의 중심부에서 원시 태양이 산생하였다. 그 다음 미행성체들이 충돌하였고 결합하여서 원시지구가 형성되었다. 미행성체의 충돌열 때문에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었고 핵과 멘틀로 분리가 된 상황이다. 그 다음 원시지각이 만들어지고 원시 바다가 만들어져서 최초의 생명체가 어디에서? 원시 바다에서 만들어졌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기억을 이루는 원소 중 일부는 결합하여 니은의 구성 성분이 된다. 그쵸? 가스와 먼지에는 이제 수소나 그 다음 탄소나 헬륨이나 이러한 성분들이 다양하게 있었기 때문에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당연히 구성 성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에서 원시 태양계의 미행성체 수는 줄어든다. 원시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미행성체는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충돌한다라고 하였죠. 따라서 미행성체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에서 지구 중심의 밀도는 작아진다라고 하였는데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었고 그 이후에 지구 내부가 핵과 멘틀로 분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었을 때는 밀도가 일정하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행성체가 충돌하는 시간은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감소할 수밖에 없죠. 왜요? 온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 중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된 사이에 그죠? 마그마이 형성되고 이때쯤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태양이 드디어 원시 태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계열성의 태양으로 진화가 되었다라는 말이 나와야겠죠. 따라서 그 시기가 된다면 당연히 누가 많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게 줄어듭니까? 미행성체가 부딪히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럼 미행성체가 줄어드는 게 부딪히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지구에는 부딪히는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따라서 온도는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무거운 원소는 어디로? 핵과 멘틀로. 가벼운 원소는 어디로 가죠? 가벼운 원소는 위쪽으로 멘틀과 지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 멘틀과 지각에는 누가 그래서 많았어요? 규소와 산소가 많았던 거고 무거운 원소인 철과 니켈이 핵과 멘틀에 많이 존재한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지구 중심의 밀도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진다라고 말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디귿선지는 틀린 말이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림은 프레드 호일이 주장한 우주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우주의 모형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빅뱅 우주론과 그죠? 그리고 정상 우주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호일이 주장한 건 뭐였죠? 정상이죠.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기억하고 있다? 비정상이라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피가 증가함에 따라 다시 말해 우주가 계속해서 커짐에 따라 질량도 어떻게 된다? 커지는 것이다. 또한 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우주의 질량은 계속해서 증가가 돼야 되는 거겠죠. 우주의 밀도는요. 네, 일정합니다. 높은 상태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였고 우주의 크기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니은 선지 하나가 됩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빅뱅이 말을 했던 것과 그죠? 정상우주론에서 말을 했던 거를 비교 한번 해봅시다. 일단 부피는 어떻게 됐죠? 둘 다 증가함에 대해서는 똑같이 당연히 맞는 말이다 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 질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질량은 둘 다 증가한다 라고 합니까? 아니죠. 정상은 증가하지만 빅뱅은 더 이상 질량이 증가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죠. 따라서 밀도값이 어떻게 돼요? 일정하죠. 정상우주론은 높은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 빅뱅 같은 경우에는 부피는 커지고 질량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이다 라고 가는 거죠. 그리고 우주의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정상우주론에서는 질량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온도가 매우 높게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높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다. 빅뱅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감소가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모든 에너지를 다 부피 팽창에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 나와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꼭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4번 그림은 깨지기 쉬운 제품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공기가 충전된 포장대로 제품을 포장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되냐? 충격량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럼 충격량은 결국 누구 곱하기 누구입니까? 힘 곱하기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힘이라는 거 충격력이라는 거였죠. 충격력이 커지면 시간은 작아질 거예요. 뭐 할 때? 충격량이 일정하다라고 할 때. 그러면 힘이 줄어들면 시간은 길어지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깨지기 쉬운 제품의 충격을 완화한다. 공기가 충전되어져 있다. 시간을 길게 만들겠다. 라는 뜻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시간을 길게 하는 걸 한번 기억을 해보면 됩니다. 자동차의 범퍼 당연히 시간을 길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그 다음 높이뛰기형 착지 매트. 착지 매트도 동일하겠죠. 시간을 길게 만들어줘서 충격력을 줄이는 거고요. 스펀지가 내장된 안전모 또한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과 니은과 디귿이 모두 다 맞는 선지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고요. 5번 그림은 탄소 원자 사이에 다양한 화학 결합 방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탄소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최대 4개를 결합할 수 있다라고 했죠. 단일 결합으로 봤을 때는 4개가 되는 거고 이중 결합 같은 경우에 이제 2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중 결합이 되는 거. 또 뭐가 가능했어요? 3중 결합도 가능했죠. 3중 결합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나 하고 다음과 같이 2개랑 결합하는 모양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사슬 모양이 있었죠. 이게 사슬이었죠. 연속적으로 연결이 되는 모양이 나타났고 그 다음 이 사슬에 또 뭐가 붙어요? 가지가 둘러붙는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4개가 존재하고 있을 때 중간에 이렇게 하나가 달라붙어 있는 이러한 모양이 나타난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고리 모양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까지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탄소가 14족이었고 최각의 전자가 4개였으며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얘가 고분자를 만들 수 있는 화합물이 될 수 있음에 있어서 매우 중심에 존재해야 되는 원소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원자과 전자수는 사이라는 맞는 선지고요. 다른 탄소 원자와 이중결합, 네 여기 만들어졌죠.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여러 탄소 원자와 결합하여 고리 모양, 네 이게 고리 모양이었습니다.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말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탄소 대신에 뭐도 가능했습니까? 규소가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규산형 광물이 존재합니다 라는 말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를 이루는 물질에 대한 원격 수업이다. 공기를 이루는 물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피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부피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피비였어요. 그래서 제일 많은 건 누구였냐면 질소, 산소, 아르곤 순서였죠. 몇 프로? 78%, 21%, 0.9%. 다시 말해 99.9%를 가지는 부피비를 질소, 산소, 아르곤이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르곤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다. 다시 말해 얘는 몇 쪽이다? 18쪽이다. 그러면 뭐라고 줄 수도 있어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이다? 0개이다 라는 말이 들어가야겠죠. 원자과 전자라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최각에 존재하는 전자이다 라는 말과 플러스
화학결합에 참여하냐라는 개념이 들어갔던 거죠. 근데 화학결합에 참여해요, 안 해요? 안 했습니다. 18쪽이었기 때문에 안 했다는 말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고, 안정한 전자배치이다. 이건 맞는 선지이기 때문에 A는 맞는 말. 그 다음 학생 B. O2에서 산소 원자의 전자 배치는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다. 이거 맞는 선지인데 다시 한 번만 해봅시다. 산소라는 건 몇 번이었냐면 8번이었죠. 그래서 얘는 2학년 6반이다 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쵸? 얘는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6개가 존재하고 있었죠. 16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존재를 했냐면 최외각만 그릴게요. 두 개를 이렇게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이었죠. 단일결합, 이중결합. 그리고 바깥쪽에 다음과 같이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게 특징이었죠. 안쪽에 당연히 전자 2개씩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이중결합을 했던 거고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라는 건 다시 말해서 얘는 2주기에 16족입니다. 그래서 비금속이 안정한 이온이 될 때는 뭐라고 했냐면 같은 주기에 18족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집니다. 근데 같은 족의 18족이 누구였냐? 네온이었죠.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는 거였고요. N2는 자, 그러면 우리가 N2를 이제 봐야겠죠. N2는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N2는 질소고요. 얘는 비금속과 비금속이니까 공유결합은 당연히 맞아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얘는 7번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전자가 2개 있는 거죠. 그리고 바깥에 전자는 5개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나타내 볼게요. 누구처럼? 여기 있는 O2처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럼 봤을 때 최외각과 최외각의 전자가 하나 둘 셋 그러면 하나 둘 셋 3중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게 특징이었고, 비공유 전자쌍이 다음과 같이 이 바깥에 존재를 하는 게 특징이었죠. 따라서 얘는 공유 전자쌍은 3쌍, 비공유 전자쌍은 2쌍이 존재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공유했기 때문에 공유결합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얘 또한 전자 배치가 누구와 같았다? 네온과 같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A, B, C 모두 다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7번 그림은 질량이 각각 5kg, 1kg의 물체 A와 B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가만히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A와 B가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A가 B보다 큰 분리량만을 구하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기억선지부터 볼게요. 자, 중력의 크기라고 하였습니다. 중력의 크기니까 우리는 중력 가속도에다가 뭐를? 질량을 곱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얘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얘가 5kg고 얘가 1kg이니까 A가 B보다 큽니다. 기억선지 맞는 말. 수평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높이가 동일하죠? 그럼 도달하는 시간은 같았습니다. 그쵸? 따라서 니은선지는 틀린 말. 단위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의 크기. 속도 변화량 크기는 어때요? 높이가 동일하니까 이게 도달하는 시간이 동일하다며.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 크기도 동일하죠? 따라서 기억선지 하나만 맞는 선지가 되는 것입니다. 8번 그림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이와 관련된 물질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습니다. 수산화나트륨은 비누를 만드는 재료이다 라고 했고, 손소독제인 주성분은 에탄올이다. 그 다음 습기 제거제의 주성분이 염화칼슘이다. 이온결합이고요. 공유결합에 해당이 되네요. 라는 걸 알았죠? 자, NaOH에는 금속이온이 포함되어져 있다. 금속이온 누구예요? Na+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Na+하고 OH-가 결합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따라서 기억선지는 맞는 말. C2H5OH 에탄올과 CaCl2 염화칼슘은 같은 종류의 화학결합이냐? 아니요.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선지 틀린 말. 다시 보자면 공유결합이라는 거는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걸 우리는 공유결합이라고 했던 거고요. 이온결합이라는 거는 이온끼리 서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이죠. 근데 양이온이 되는 게 누구였어요? 금속이었고요. 음이온이 되는 건 누구였어요? 비금속이었죠. 따라서 니은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CaCl2 수용액은 전기전도성이 존재합니다 라고 해야 돼요. 왜요?
물속에서 얘는 어떻게 되죠? Ca2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온이 되어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1번 기억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였고요. 9번 보도록 할게요. 그린 가는 우주의 탄생과 진화의 과정을 나타냈다. 나의 기억과 니은은 각각 A와 B 시기에 해당하는 우주의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합시다. 그린 가부터 볼게요. 가에서 지금 보시면은 우주가 탄생을 하고요. 지금 A 시기와 B 시기를 봐야 되는데 A 시기가 약 38만 년 시기래요. 그러면 이때쯤 이렇게 딱 된 거고, 여기는 급격하게 팽창한 시기가 있었죠. 그러면 급격하게 팽창한 시기는 1초도 안 되는 시점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 38만 년 시점까지는 어떠한 우주였어요? 우리가 불투명한 우주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요? 모든 입자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시기예요 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38만 년 시점 이상이 되면서 투명한 우주가 되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투명한 우주가 된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 시기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었던 겁니다. 따라서 A에 해당되는 게 니은에 해당이 되는 거고 B에 해당되는 게 기억에 해당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기억은 A 시기가 아니라 B 시기니까 당연히 틀린 선지에 해당이 되고요. A 시기 이후에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점차 길어졌다. 그쵸? 왜 그러냐면 에너지하고 파장은 무슨 관계예요? 다음과 같이 역수 관계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감소하니까 파장은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 B 시기에 빛과 물질이 분리되어 우주는 투명해졌다? 아니요. A 시기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선지는 틀린 말이 돼서 니은 선지 하나만 맞는 선지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질량이 동일한 물체 A와 B를 수평 방향으로 같은 높이에서 VA와 VB로 동시에 던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높이가 어때요? 동일하죠? 그러면 얘가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요,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VA 곱하기 T 대 B 곱하기 T가 D 대 3D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VA 대 VB는 1대 3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따라서 VB는 VA의 3배이다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기억선지. 낙하하는 동안 A와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같냐라고 했는데 둘 다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지구 중심 방향으로 당연히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기억선지는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수평방향에 도달하는 순간 연직 방향의 속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의 속력을 의미하는 건데 연직 방향의 속력 어때요? 둘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A랑 B는 서로 같기 때문에 니은 선지는 틀린 말이 돼서 기억과 디귿 선지가 맞다가 되는 것입니다. 11번 그림은 원자 ABC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냈대요. A를 보니까 얘는 2주기가 되는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16족이 된다라는 뜻이겠죠. B 같은 경우에 껍질이 하나, 둘, 셋, 3주기가 되는 거고요. 가장 바깥에 2개가 있으니까 얘는 2족에 해당이 되겠네요. C 같은 경우에 껍질이 하나, 둘, 셋, 얘는 3주기에 해당이 되고 최외각의 전자수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니까 이건 17족에 해당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는 금속에 해당이 되고 비금속이고 비금속에 해당이 되는 거죠. BA는 이온결합 물질이냐? 네,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됐으니까 이온결합 물질이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공유하는 전자쌍수를 찾으래요. C2 같은 경우에 이게 17족이죠. 최외각의 전자가 하나 부족한 상태니까 이거는 단일 결합을 할 거고요. A 같은 경우엔 최외각의 전자가 6개네요. 몇 개가 필요해요? 2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결합? 이중 결합을 합니다. C2가 A2의 2배가 아니라 2분의 1배이다 라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니은 선지는 틀린 말. B와 C가 화학 결합을 한대요. 그러면 화학 결합을 할 때는 금속에 있던 전자가 다음과 같이 비금속에게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B는 전자 2개를 잃어야 되는 거고 C는 전자 하나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BC2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했죠?
B2 플러스 C 마이너스니까 B와 C가 결합할 때는 이 숫자가 여기로, 이 숫자가 여기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BC2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자는 B에서 C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귿선지는 틀린 선지가 된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고요. 18쪽 원소를 제외한 원자 A, B, C에 대한 자료라고 합니다. 전자 껍질 수를 보니까 1주기, 그 다음 3주기라고 줬어요. 근데 1주기에서 18쪽 원소를 제외한대요. 그럼 누구밖에 없냐면 수소밖에 없는 거죠. 전자수도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도 한 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볼게요. 기억은 1이냐? 네, 최각의 전자수는 하나니까요. 그죠? A와 B는 같은 족 원소이냐? 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 3주기에 1족이고 얘도 1주기에 1족이니까 같은 족이 맞는 거죠. B와 C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냐라고 줬어요. 그럼 B하고 C하고 보니까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라네요. 전자수가 7개잖아요. 그 원자가 전자수는 이건 5개가 되는 거겠죠. 껍질 수도 2주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7번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얘를 잘못 썼네요. 얘는 11이라고 적어야겠죠. 그러면 B와 C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3주기고 2주기니까 당연히 서로 다르다라고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억, 니은, 선지만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1주기에는 전자가 2개 있고요. 2주기에는 전자가 8개 있고요. 3주기에 전자가 8개고요. 4주기에 전자가 2개가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풀어야 되는 문제였죠. 근데 이게 7번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5개가 2주기에 존재하는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15족에 해당이 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가하군하는 사람과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있었어요? 산, 탄, 수, 질의 순서였죠. 그럼 탄소가 있네요, 여기에. 그쵸? 그러니까 기억이 산, 탄, 수, 질 이렇게 가는 거고요. 지각이라고 했네요. 그쵸? 그러면 지각에서는 어떻게 돼요? 산규, 알철, 칼나, 칼마였어요. 따라서 산규니까 산소와 규소, 알루미늄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내는 게 나가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규산연 삼연체 구성원소, 규산연 삼연체는 SiO4였습니다. 따라서 기억과 니은이 되는 게 맞는 선지가 되고요. 디귿은 산소가 아니라 수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디귿 선지는 틀린 말이니까 기억과 니은 선지가 맞는 선지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14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고밀도의 광원에서 나온 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펙트럼은 기억은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 중 하나이다라고 했어요. 지금 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수소기체를 다음과 같이 흡수하고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준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방출 스펙트럼이었죠. 얘는 뭐가 된대요? 흡수 스펙트럼이 돼야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는 기억선지, 기억은 수소기체 방정관에서 나온 빛의 스펙트럼과 같냐? 네, 동일하겠죠. 그 다음 기억과 니은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 네, 당연히 동일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수소기체 방정관이군요. 죄송해요. 잘못 풀었네요. 수소기체 방정관은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방출 스펙트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억이 뭐였어요? 흡수 스펙트럼이었죠. 따라서 빛의 스펙트럼과 서로 반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태양에서 나온 빛이 태양의 대기를 통과하여 나타나는 스펙트럼의 종류는 니은과 같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니은은 방출이잖아요. 근데 태양에 나온 빛이 태양의 대기를 통과했대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뭐에 해당돼요? 흡수 스펙트럼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죠. 왜요? 태양의 대기는 뭐가 존재했죠? 당연히 원자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원자들이 이온화가 되기 위해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얘는 니은이 아니라 기억과 같은 종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니은 선지 하나만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였고요. 15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신소재를 분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핀하고 초전도체하고 탄소 나노튜브를 줬네요. 그러면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인 거, 얘는 뭐에 해당돼요? 초전도체에 해당이 됐죠.
따라서 여기가 초전도체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고, 한 층의 평면 구조인가 라고 했어요. 한 층의 평면 구조인 건 이제 우리가 그래핀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가 탄소 나노튜브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기억선지 A는 자기 공명 영상장치에 이용이 되냐라고 했는데, 네, 당연히 이용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억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B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소재로 이용이 되는 거였고, C는 탄소 나노튜브가 되는 거니까 기억, 니은, 디귿선지가 다 맞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6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단위체의 결합으로 단백질이 형성되는 과정이래요. 아, 그럼 A와 B가 아미노산에 해당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따라서 A는 아미노산이다는 맞는 선지고요. A와 B는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이 되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되는 거는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했고요. 이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날 때 물 분자가 하나 빠지는 무슨 반응? 탈수 축합 반응이 일어나는 게 특징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리보솜에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죠. 니은 선지는 맞는 말이고, 단위체의 배열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지는 건 맞는 선지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 말입니다. 특별히 단위체 결합에서 단백질이 형성되는 과정은 너무너무 잘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17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어느 주결성의 탄생과 진화 과정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주결성에서 봤어요. 근데 여기가 적색 초고성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질량이 작은 별이었고요. 얘는 질량이 큰 별이 돼요. 왜요? 블랙홀이 있거든요. 그럼 디귿에 들어가는 거는 초거성이다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얘가 적색 초고성에서 이제 그 다음이 과정이었군요.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는 뭐와 관련이 있는 거였냐면, 얘는 틀렸어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성상 성운에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만들어졌죠? 우리 백색 외성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기억과 태양은 질량이 같냐라고 했어요. 기억과 태양이 지금 질량이 같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태양 정도의 질량이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어머나 완전 잘못 풀었네요. 죄송해요. 다시 풀게요. 초거성이네요. 초거성. 죄송합니다. 다시 풀게요. 죄송합니다. 자, 적색 초거성이었기 때문에 질량이 큰 별이었고요. 그래서 주결성이 만들어졌고, 적색 초거성에서 뭐가 만들었냐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기억과 태양은 질량이 같냐라고 했는데, 기억이 질량이 훨씬 큰 별이기 때문에 기억선지는 틀린 말인 거고, 니은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생성될 수가 없어요. 왜? 가장 안쪽에 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바깥에 마그네슘이나 규소나, 그 다음 또 바깥쪽에 탄소나 마그네슘이나 산소나 헬륨이나, 그 다음 바깥쪽에 수소나 이런 식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철까지 만들어지는 게 특징이었죠. 그래서 니은 선지는 틀린 말이 되고요. 초진성 폭발이 디귿에 해당되기 때문에 2번 선지만 맞는 말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18번 보도록 할게요. 표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A, B, C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탄소화합물이냐 물어봤기 때문에 얘네들이 구성하는 원소를 보시면 돼요. 단백질은 CHON, 탄수화물은 CHO, 핵산은 CHONP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탄소화합물은 맞는 말이기 때문에 다 동그라미.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거, 그게 하는 역할이 누구였어요? 핵산이었죠. 왜요? 핵산에는 누가 들어갔죠? DNA와 RNA가 들어갔거든요. DNA가 하는 역할이 뭐였어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였고, RNA는 뭐를 했어요? 전달하는 거였죠.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 A에 해당되는 게 핵산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포도당, 녹말, 그러면 얘는 탄수화물을 말을 하는 거죠. 따라서 C가 탄수화물이 되는 거고 B가 단백질이다 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기억은 동그라미가 되니까 틀린 말인 거고, A는 핵산이다는 맞는 말인 거고, 효소와 호르몬의 주 성분이 되는 거는 단백질이었어요. 따라서 C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B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니은 선지 하나만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19번, 다음은 나트륨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물기가 없는 유리판에 나트륨을 올려놨대요. 쌀알 크기의 나트륨을 넣었더니 격렬하게 반응을 한대요. 자, 하나씩 봅시다. 얘가 칼로 잘랐대요. 칼로 자른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무르다라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고요. 단면을 살펴봤더니 은백색 광택이 있대요. 금속의 특징이죠. 근데 곧 사라졌다라고 했으니까 나트륨이 누구랑 반응을 한 거예요? 산소랑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Na2O가 되는 거니까 이온결합 물질이 됐다라는 거고, 숫자를 맞춰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화학식이 되는 거고요. 물이 들어가 있는 곳에 나트륨을 넣었더니 격렬하게 반응을 했대요. 그럼 나트륨하고 물 분자가 반응을 해서 NaOH하고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수소 기체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불씨를 가져다 대면 펑 소리를 내면서 터집니다 라는 말이 하나 나와야 되는 거고요. 숫자를 맞춰주면 다음과 같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얘가 물속에 들어가면 OH- 수산화 이온이 됐기 때문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에 의해서 염기성을 띠게 돼요. 그래서 얘는 붉은색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트륨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하냐라고 했는데 네, 반응을 하는 거 맞는 선지고요. 나트륨은 물에 닿지 않도록 보관해야 된다. 그쵸? 물뿐만 아니라 누구와도요? 산소와도 당연히 닿지 않도록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니은 선지는 맞는 말. 기억은 산성이냐? 아니요. OH- 때문에 염기성을 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디귿 선지가 틀리기 때문에 기억 니은 3번이 맞는 선지가 된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그린간은 질량이 5kg인 정제에 있는 물체라고 합니다. 근데 나란한 방향으로 힘 F가 작용을 했대요. F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힘 시간 그래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충격량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하나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봅니다. 0에서 2초. 그럼 0에서 2초까지는 이 넓이니까 2 곱하기 10에서 20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2에서 3초 사이. 그럼 여기만큼이 10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가 1 곱하기 10이니까 여기가 5네요. 그럼 여기는 15고요. 여기는 22고요. 서로 다르네요. 기억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2초일 때가 1초일 때의 2배인가? 그럼 1초일 때 받은 충격량이 몇이냐면 10이죠. 2초일 때까지 받은 충격량은 20이죠. 그러면 처음 운동량이 몇이었냐면 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충격량 자체가 결국 뭐가 되냐면 운동량이 되는 거죠. 10대 20이니까 1초일 때가 2초일 때가 1초일 때의 몇 배가 되는 거냐? 2배이다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3초일 때 물체의 속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모두 다 더해주면 35가 되는 거죠. 근데 이 35 뉴턴 곱하기 초가 몇 곱하기 몇이 되는 거냐면 질량 곱하기 속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v/s가 몇이 되는 거냐면 7m/s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니까 디귿선지는 맞는 말이 돼서 니은과 디귿선지가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